자, 아까 하드기로 한 거에서 조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지우는 건 조금 이따 지우고. 뭘 할 거냐면, 너네들이 10번 유형까지 이제 풀었었고요. 11번이랑 뭐 12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가 뭐 따로 언급할 거 없는데, 13번도 마찬가지고요. 14번이랑 15번 사이에서 15번 쪽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3단론법이라고 해서 수학 말고 다른 데서 들어봤을 건데, 어떠한 명제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명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항상 저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 조건을 일렬로 연결합니다. 근데 어떤 걸 이용하면 명제에 원명제뿐만 아니라 원명제와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일렬로 연결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15번은 크게 문제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 15번 유형이요. 1번 같은 경우에 P면 Q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그 다음 두 번째 not R이면 not Q이다 라고 돼 있는 것 대신에 일렬로 연결하기 위해서 Q이면 R이다 라고 써주신다면 이렇게 세 개의 조건들을 한 줄로 연결했을 때 혹은 한 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P면 Q인데 Q이면 R이고 R이면 P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서는 항상 이게 도식화를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도형화, 그러니까 일자로 쭉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써주신다면 not P이면 not R이냐, not P이면 R이냐 상관없죠. 이건 일방통행입니다. 반대로 못 가고요. 그죠? 2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도 P면 Q인데 P면 not Q군요. not Q인데 R이면 Q이다. R이면 Q이다 대신에 써먹을 수 있는 거 not Q이면 not R이다 라고 일자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 확인하시면 돼요. 3번도 동일하게 4번, 5번, 그러니까 4번, 5번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나로 쭉 연결해서 확인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걸 이용하신다면 16번 같은 경우도 쉽게 푸실 수 있어요. 16번 문제를 보고 나서 이걸 처음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그거였죠. 이게 수학이었나요? 이게 수학인가요? 예, 이것도 수학이라고 하죠. 논리도 결국에는 수학으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호로 바꿔주시면 돼요. 글씨를 글씨로만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글씨를 이용해서 기호로 바꿔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다. 그냥 이렇게 내가 내 맘대로 정하는 겁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 못한다. 부정적인 거니까 R로 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다음 두 명제가 참이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 주시면 R은 P이고 Q가 되겠죠. 당연히 대우 또한 성립할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도 됩니다. not Q는 not P이고 not R이에요 라는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를 1번부터 5번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1번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한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한다. 상관이 없죠.
다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컴퓨터를 잘한다. 상관이 없죠.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지 않다. 이것도 상관없는 거고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5번,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 못한다. 네, 아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게 15번 같은 경우는 일렬로 연결해서 쓰는 것들을 그대로 응용하는 게 16번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유형 17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명제 P이면 Q이다, R이면 not Q이다, S이면 Q이다, not S이면 R이다. 그럼 그걸 최대한 연결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P이면 Q이다, Q이면 not R이다. 그 다음에 R 어디냐? 제일 마지막에 있네. not R은 S고요. S는 Q입니다. 다시 P면 Q인데 Q이면 not R이고 not R이면 S인데 S는 Q래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만드는 순간 이 셋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쵸? 왜냐면 따지고 들어가면 돼요. Q이면 나달인데 S니까. Q이면 S죠. 근데 S이면 Q죠.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신 다음에는 P면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1번 맞는 말이고요. Q는 not R이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맞는 말이고요.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맞는 말이죠. S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받는 애죠. 얘는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죠. P면 S이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엔 4번은 필요 조건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S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는 말이고요. 결국엔 항상 네, 최대한 도형을 만들 때 연결해서 관계를 찾아준다면 그에 따라서 문제 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학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정말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되게 지금 3단원법 얘기했으니까 잠깐 생각난 건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 산수 말고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언어적인 능력이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근데 언어를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언어 영역 안에 수학 영역이 포함이 된다. 언어 영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국어를 잘하지만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개야. 저는 국어를 좋아합니다. 국어 푸는 거 재밌잖아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약간 활자 중독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항상 핸드폰 같은 경우에 뭐 웹소설이든 뭐든 간에 일단 무조건 소설 하나 이렇게 글씨 하나를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뉴스를 보든 아니면 뭘 하든 뭔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영어라는 거를 영어로 생각해서 싫어해요. 무슨 소리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영어를 그냥 언어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어는 이런 언어, 국어는 이런 언어. 그럼 얘도 괜찮고 쟤도 괜찮고 라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회화학원을 다녔어요. 회화학원에서는 문법을 안 가르쳐 줬어요. 진짜 정말 원어민 강사랑 대화만 하고 영어 단어 외워. 그것도 그냥 알아서 셀프로. 그 다음에 문장 해석할 수 있으면 돼. 딱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뮤니케이션만 하고 그런 것만 한 6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딱 중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자 여러분 종합학원이었는데 자 얘는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저번 시간에 다 배웠죠? 니네 다 알죠? 그때 나를 제외한 나머지 한 15명, 6명이 네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 표현이었어요. 그 형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 아직도 형식 구분 못해요. 그치만 저는 토익 850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전 아직도 문법 몰라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전 진짜 아직도 여전히 문법을 모르고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 형식 구분을 못해요. 그냥 감각이라 해야 되나? 언어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건 아니어서 그냥 감각으로 풀어갖고 그 점수가 나왔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도 그 영어 점수가 100점이 나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읽으면 이상한데? 하면 답이고. 다음 중 문법이 틀린 것은 한 3번 읽어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럼 답이고. 그냥 좀 항상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넘어가서부터는 점수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가 이게 질려가지고 싫었는데 전 영어를 영어로 생각해서 되게 싫어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언어를 잘한다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 나와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은 진짜 별거 없거든요. 위아래 내용 파악을 하고 그 사이를 연결해주면 되긴 해요.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빈칸 채우기 문제예요. 사실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인 수능에서 12번에서 14번 사이에서 한 문제가 꼭 하나 나오는 문제거든요. 제일 긴 지문으로 다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중 빈칸에 얼마든지 가에 관련된 식을 fx라고 하고 나와 관련된 식을 g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에 관련된 값을 t라고 할 때 ft 곱하기 gt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수능 문제예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문제에 빈칸을 채울 줄 아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슨 말이야? 대우를 이용한 면제 증명이다 말고 그냥 문제에서 무슨 의도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자, 위에서 다음은 명제 A, B, C가 양의 정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짝수이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가 참인 것을 증명하래요. 결국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A, B, C가 양의 정수라고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짝수라고 한다면 이 셋 중에 하나는 적어도 짝수이다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거의 대우를 확인해 보신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적어도 하나는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를 모두 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우로서 A, B, C 중 모두가 홀수라고 한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홀수인 걸 증명해보자 라고 대우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뭐야? 다 해버렸네. 자, ABC가 양의 정수일 때 ABC가 모두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홀수이다 라는 게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제 홀수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A는 2L-1, B는 2M-1, C는 2N-1 형태로 적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써주시면 두 번째 그 빈칸에 나오는 식 자체가 뭐냐면요. 홀수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4L 제곱 마이너스 4L 더하기 1, 4M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M 더하기 1, 4N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N 더하기 1 같은 경우에는 짝수가 될 수 있는, 즉 2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써주면 돼요. 그럼 2L 제곱, 2L 2M 제곱 2M 2N 제곱 2N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이 남았기 때문에 짝수가 아닌 뭐라고요? 홀수라고요. 그래서 나, 다라 순서대로 뭐예요? 홀수 1 홀수 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처음에 파악을 하고 그 위에 아래에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거는 뭐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읽고 그 줄이 지금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처음에 나와 있는 4L제곱 마이너스 4L 더하기 1 더하기 4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 더하기 4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이라고 하는 식을 2로 묶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애를 확인해보면 2L제곱 마이너스 2L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2N제곱 마이너스 2N까지 하고 이 1이 나왔는데 얘를 위로 올려보면 그냥 바로 풀이가 가능하죠. 그죠?
이 위아래식은 서로 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1, 1, 1 더하기 3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2가 나왔으니까 남은 건 1이구나 라고 끝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이 개념이 처음 보는 개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수능도 이 문제 처음 보는 문제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만 접근하실 수 있다면요. 자, 그래서 18번 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대우 말고요. 제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명제는 항상 뭐라고요? 얘가 맞거나 틀리거나 반드시 흑백, 이분법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P이면 Q에다가 진위 판별을 할 겁니다. 진짠지,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하려고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P이면 not Q가 아니다를 증명하시면 돼요. 하게 되면 역으로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귀류법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라고요? 귀류법. 결론만 부정하고요. 결론을 부정해서 뭘 해요? 오류를 찾아요. 모순을 찾았습니다. 모순을 찾습니다. 모순을 찾는다. 한마디로 결론을 부정한 값이 참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가 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원명제는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 19번 문제. 여긴 루트 5라고 나왔는데 보통 루트 2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루트 5가 무리수를 어떤 거가 오류인지를 찾자고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유리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A와 B는 0이 서로소입니다. 그리고 P는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A제곱이라는 값이 5B제곱이 되는데 이것도 증명으로서 한 가지 설명이 이렇게 하는 교재들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N제곱이 2K이면 N은 2K입니다. 2P입니다. 뭔 말이에요? 제곱을 한 애가 2의 배수이면 원래 있던 애도 2의 배수예요. 제곱을 한 애가 3의 배수이면 원래 있던 애도 3의 배수예요. 이거는 이제 증명하는 교재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걸 여기서 써먹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게 만족하는 순간 A제곱이 5의 배수니까 A도 5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 대신에 5의 배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B도 5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의 전제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증명 자체가 틀린 증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러니까 루트 5는 무리수이다 라는 형태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 참고 귀류법은 다음의 성질을 이용한 거래요. 그렇다네요. 다른 거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거 한번 시작할게요. 증명하는 방법은 그래서 총 몇 가지?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증명. 그다음 두 번째, 3단론법을 이용해서도 증명하는 경우가 드물게 나오기는 해요. 너무 쉬워서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아, 색깔 보니까 화가 나. 아니야, 화내지 마. 시간 없어. 근데 화나. 아니야. 미안해요. 정신병 걸린 것 같아서. 네,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은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소비교 한번 해볼까요? 대소비교. 예를 들면 얘가 커요, 얘가 커요 라고 하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같은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선 사실은 어디에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인가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만 있으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왜? 수직선상은 이미 큰 애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작은 애가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없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소비교는 총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증명한다라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대소비교의 제일 첫 번째는 어떤 애를, 대문자로 할게요. 어떤 애를 뺍니다. 어떤 애를 뺐을 때, 예를 들어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너무 당연하게 A는 B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어서 마찬가지로 같으면 A는 B다가 될 거고, 작으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뭐를 이용해서? 차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기다가 써야겠다. 두 번째는 그냥 차가 아니라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비교해요. 제곱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결국에는 제곱을 해서 차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요.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만약에 A도 음수, B도 음수일 때는 얘기가 달라지고요. 서로 부호가 다를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양수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양수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A가 B보다 커요 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 곱셈 공식을 배우기 전에 뭘 이용해서 증명을 들으셨냐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뭐였냐면은 애초에 한 변의 길이가 A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B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제곱해준 A제곱이 B제곱보다 당연히 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반대로 어떤 루트랑 비교한다면 그 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영역 자체가 A가 B보다 더 넓다면 루트 A도 루트 B보다 더 길 거야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대소 비교를 했다. 그 제곱을 해서 구한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했던 내용인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실은 이런 관련된 식이 나와요. 두 번째.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얘가 0이면 뭐예요? 얘가 0이면 A는 B가 되고요.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새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시중교재에도 여기까지 표현하는 교재는 없습니다. 딱 한 건 빼고요. 누구? 정석. 그 다음 어디? 우리학원 교재도 아마 표현할걸요? 뭐냐면 B입니다. B.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갈 때 뭐냐면 B분의 A라고 하는 이 값이 1보다 크냐, 작냐, 같냐 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면 뭐다? A가 B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1이 된다고 하면 등호가 되고요. 1보다 작으면 A가 더 작겠죠?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한다. 다음에 내 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사실 B는 여기서는 잘 안 나오고 뒤에 유리함수 부분에서 유리식 배운 후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서 그건 아마 내신 대비 때는 아마 나오긴 할 텐데 지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차와 제곱의 차에 관련해서 차와 제곱에 대해서 값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0부터 1일 때 진짜 정말 여기서 문제에서 뭘 보라고 했냐면 A랑 A제곱이랑 루트 A랑 A분의 1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제곱을 할수록 그 지수가 커질수록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세요? 뭐였냐면은 지수의 n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만 볼게요. 0보다 작은 것도 있거든요. 있긴 해요. 니네가 지금 수 1 들어가면 바로 배우시게 될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0보다 큰 것만 한번 따져볼게요. 이걸 수업을 안 들은 애들이 있어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지수법칙상으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A의 n제곱 곱의 n제곱은 얼마죠? A의 mn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요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루트 A라는 애는 제곱하게 되면 A가 되죠. 그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 A의 1제곱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A에 뭘 제곱했길래 거기에 2배를 하면 1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A라고 하는 값은 A의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같은 밑을 가지는 애들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양수일 때 n이 클수록 1에서 멀어집니다. 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2 같은 경우는 2는 10제 곱하게 되면 1024, 뭐 20제 곱하게 되면 저 끝으로 더 1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더 멀리 가겠죠. 그러면은 루트 2 1.4 어쩌고저쩌고예요. 그걸 제곱해서 1.4 어쩌고저쩌고가 나올 수 있는 애는 1.2 어쩌고저쩌고나 이렇게 1.19 어쩌고저쩌고가 나올 거고요.
그런 애들을 또 제곱해서 1.19 이런 애들이 나오려면은 뭐 2.1 얼마 뭐 이런 1.1 얼마 이런 식으로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0부터 1 사이니까 제곱하게 되면 1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루트 a니까 1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루트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a고요. 그 다음이 a 제곱이 그 다음이에요. 역수는요? 0에서 1 사이의 역수는 당연히 애초에 1보다도 커지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0-3번은)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20-3번이요) 문제는 그거네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라는 조건이 없네요. 그래도 상관없는 조건인지를 한번 빼서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A 빼기 B를 하시면 뭐가 되죠? D-C, C-D, B-A, C-D가 되겠죠? 자, B-A는 B에서 A 뺀 거니까 얘는 양수. C-D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 그래서 음수. 따라서 A가 B보다 작아요.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BC 해주시고 AC 해서 줄 세우기 잘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면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푸실 수 있겠죠? 푸는 힌트만 드릴게요. (21번) 같은 경우도 생략할게요. 제곱의 차와 B를 이용한 대소 비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B를 이용한 지수의 비교가 끽해봐야 나올 만한 게 뭐밖에 없냐면 저 거듭 제곱을 이용한 그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의 30제곱과 지금 몇 번이냐면 21-1번입니다. 21번 유형의 대표 유형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의 30제곱과 3의 20제곱과 6의 10제곱의 대소 비교를 해라. 결론만 얘기하자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애들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지수로 통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1보다 작죠?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2의 30제곱보다 누가 3의 20제곱이 더 크네요 인데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얘를 바꿔 쓰시면 되죠. 뭐가? 대소 비교를 할 때 거듭 제곱 형태로 나와 있다면 둘 중에 한 가지를 통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같도록? 지수가 같도록. 두 번째 뭐가 같도록? 밑이 똑같도록.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똑같도록 하려면 10제곱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아래로 내려서 8의 10제곱, 얘는 9의 10제곱, 얘는 6의 10제곱 하는 순간 10제곱이 다 모두 동일하니 누가 제일 크겠구나 확인이 가능하겠죠. (21-2번도) 뭐 제곱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 정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대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 특정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수값을 가지더라 또는 0값을 가지더라 하는 식으로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는 그 보나마나 값이 이게 성립하는 그러한 부등식들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부등식이라 하고요. 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들 종류 중에 이제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조합평균 또 나오겠지? 이 거지 같은 거. 아, 니네 모르는, 알고전에서 보셨죠? 조합평균이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시-슈바르츠 같은 거가 그 또한 절대부등식 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식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자, 기억. 반드시 성립하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네, 반드시 성립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그게 바로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2번 유형에서 기억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억은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거든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a와 b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 뭘 볼 거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이제 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보다 아니죠. 거기 그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와 있네요. 밑에 확인해 보시면 절대값의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거 응용한 버전이에요. 2번 같은 경우도 그거죠. 변형하시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왜 A제곱 뿔마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요?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누구를? 얘는 필요 없고 얘만 챙겨서 생각을 하신다면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이걸 성립하게 할 수 있는, 만약에 등식이 성립하게 할 수 있는 A와 B의 값은 뭐밖에 없습니까? 0밖에 없어요. A와 B가 0일 때만 성립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억은 절대부등식이 됩니까? 예, 됩니다. 니은은요?
절대값 루트 A, 절대값 루트 B, 절대값 붙어 있는 걸 보아하니 뭘 하고 싶어지는구나? 제곱을 하고 싶어지는, 루트가 붙어 있는 걸 보아하니 제곱을 하고 싶어지는구나. 제곱을 한번 해보신다면 뭐가 되냐면 절대값 A 더하기 2 절대값 AB 더하기 절대값 B. 아, 루트죠? 죄송. 2 루트. 그 다음, 우변 제곱하게 되면 4배, 2죠, 2. 2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됩니다.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신다면 절대값 A 마이너스 2 루트 절대값 AB 더하기 절대값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거든요. 오른쪽으로 몰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왜? 다시 바꿀 수 있어요. 항상 언제나 참이 되지 않죠. A와 B가 0일 때를 제외하고는 참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디귿은요. 양면 제곱해 보시면 돼요.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죄송.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B 제곱 2 A제곱 B제곱. 그래서 얘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리을도 한번 뜯어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2A 2B 마이너스 2AB랍니다. 어떻게 갈까요? A제곱 더하기 A제곱 4가 되나요? 2A제곱 A제곱 플러스 2배 해주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에 2배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여기에 2배를 하면 식이 딱 이뻐질 것 같은데 얘가 2배가 없어가지고 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가 여기 2배 없으면 오히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식을 정리할 수가 이거 묶어서 절대부등식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신 분 손? 가능하냐? 아니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가 A 더하기 B 빼기 2A 이건 성립하거든요. 이건 절대부등식이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좀 좌변과 우변에다 2배를 해주신다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가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2ab인데 이 식을 정의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라고 하시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다 묶여요. 그죠? 다 썼죠? 쓸 거 다 썼죠? 근데 얘는 애매하네요. 모르겠어요. 답은 기억 디귿만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제곱, B제곱하고 2AB 만든 다음에 네. A 더하기
찾으셨네요. 맞는 것 같아요. 네가 맞아요.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배 a 더하기 b고요. 플러스 1이라서요. 고마워요.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이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성립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될 것 같았는데 못 찾겠어가지고 도움 요청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성립해요. 얘도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절대부등식인 것은 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기에는 너무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성질,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요. 그럼 저기 밑에 보시면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가요. 누구요? 얘요. 그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한 조건으로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 라고 한다면 이거 성립한다 는 어떻게 설명하죠? 저기서 바로 2번씩 뽑아낼 수 있죠. 이거 정리하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2번씩이 나오게 될 거고 양수기 때문에 약분해도 상관없어서 성립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거기 탑솔루션이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요.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를 어떤 실수에 대입하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네, 그렇다 치고요. 그것보다 이에 몇 가지 부등식은 알아두면 편리하다라고 나와서 그 뻔한 것들보다 1번 같은 경우도 절대부등식으로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 요거. 요 밑에다 보여드린 이거요.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유형 23번 한번 쭉 보고서 유형별로 하나씩 확인하고 3번 쪽에서 좀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짚고 넘어갈게요. 실수 xy의 값에 관계없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mn에 대하여 즉 뭐가 돼야 된다? 절대부등식이 돼야 된다. m 더하기 n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뭘 이용하면 좋을까요?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방금 전에 봤던 그거 생각나는데 그죠? 2xy 6x my n 이 식을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이 식을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준다면은 그게 뭐가 될 거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 완전제곱식이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방금 전에 소민이가 했던 그 해결법처럼 m값이 6이고 n값이 9다 라고 하면 완전제곱식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답은 아마 15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직관적으로 못 볼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 완전제곱식이라는 거에 꽂혀주시면 돼요. 우리는 수상에서 완전제곱식이라는 그 모양 꼬라지를 보면은 뭘 할 수 있다. 한별식이 0이다를 쓸 수 있다.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를 y 더하기 3 y제곱 my n 에 으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주면 될 거다. 그래서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줘야 되니까 6-my 더하기 9-n 값이 0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m 값은 얼마? 6. n 값은 얼마? 9. 이렇게 항등식으로 바꿔 풀 수 있겠죠? 그 대표형 24번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부등식의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는 그냥 진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은 뭐 괜찮을 거예요. 제곱하시면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보통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값을 벗겨주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그 제곱을 통해서 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4-3번을 보고 넘어갈게요. 뭐 하라고? 제곱하라고. 그 왜?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는 어차피 양수나 음수나 같은 값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절대값 기호 대신에 제곱 형태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이때 a, b가 0보다 크다면 양수 더하기 양수, 즉 얼마? 4ab 나오죠. 그 20 몇 번? 24-3번이요? 가가 뭐가 나온다고요? AB가 같아요. 그래서 얼마? 4AB가 나옵니다. 그 값은 당연히 0보다 클 거예요. 왜? 이미 A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이때 AB가 0보다 크면 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0보다 클 거고요. AB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 성립합니까? AB-AB가 돼서 뭐? 2AB 더하기 절대값 AB 값은 0 나와요. 그래서 나는 등호겠죠, 등호. 그래서 다는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다가 되겠죠.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임으로 네, 라도 똑같습니다.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 단 등호는 마가 어디예요? 마가 A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 아니면 A 또는 B가 0인가요? 아니죠. 여기 양수도 음수, 네, 어쨌든 단등호는 음수일 때 성립. 여기서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도 증명할 때 이제 여러분들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뭐예요? 산술평균, 네.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수치상으로, 수학상으로, 그냥 계산상으로 평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분의 A 더하기 B야. 기하평균은 뭐예요? 기하로서 정의할 때 한 변의 길이가 A, 다른 한 변의 길이가 B라고 할 때 그 A, B의 넓이를 가지는 A, B가 직사각형일 때 A, B를 넓이로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기하적인 평균입니다. 기하 평균은 루트 AB예요. 여기 조합평균 나오니? 안 나오겠지? 그 조합평균이라고 나오는 거, 조합평균 그냥 언급만 할게요.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역수의 평균의 역수이다. 그 평균을 2라고 할 때 2분의 1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한 걸 2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의 역수는 두 수의 역수의 평균이다. 그걸 해서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계산하시면 A분의 멋있갱이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2AB라고 나오는데 얘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실제로 1호 계정에서부터는 안 나와요. 근데 가끔 내신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냥 그거는 선생님 성향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거 낸다라고 하면은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산술 평균은 항상 언제나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제곱해서 증명해 보시면 돼요. 제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걸 이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 나왔을 때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2 루트 얼마? 4A제곱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4 절대값 AB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죠? 32가 되겠네요. 라는 식으로 몇 번 문제? 25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26번 유형이 조금 더 중요해요. 뭐냐면 어떠한 산술기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소거되어야 해요. 뭘 이용해서? 합을 이용하거나 또는 곱을 이용할 때에 문자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주로 사용하냐면 역수 형태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별 더하기 별 분의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2 루트 세모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게 저 문제거든요. A-1 플러스 A-1분의 4라고 하는 값은 항상 분모와 덩어리가 같은 애를 확인하시면 산술기하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뭐예요? 1 빼기 A가 0보다 작아요. 작대요. 그러니까 A-1이 0보다 크대요. 자, 양수. 산술기하 써도 되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자, 그럼 26-2번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대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플러스 49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이 돼서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시연아, 문 잠깐만 저거 좀 안으로 해서 좀 닫아주실래요? 저 한 2분만. 저 한 2분만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자, 허리. 그래서 요것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분모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뭐라고? 분모를 기준으로 하여 어디에다가 옆에 있는 애에다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면은 산술기하 쓸 수 있다. 자, 라스트. 코시 슈바르츠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항상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a, b, x, y는 모두 다 실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x가 x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어디니?
어디 있냐, 그런 거. 지금 문제에서 27-3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9z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뭔가를 곱할진 모르겠으나 그 값에 대한 결론이 x-2y 더하기 3z의 제곱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자, 3z를 제곱하면 9z 되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1 해주면 똑같이 되니까 여기 앞 뒤에 1 오는 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 다음 여기 x도 똑같이 1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얘를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y 제곱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 4를 쓰는 거예요. 이 가운데 덩어리 하나를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한 값들이 나오도록 숫자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즉 x제곱, 그 다음 여기 4y제곱 더하기 9z제곱 형태로 만들어줘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값이 16이라고 했고 여기다 6 곱해준 값이니까 96 나오겠죠? 최소값. 그래서 이 덩어리는 뭐보다? 4루트 6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마이너스 4루트 6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뒤에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활용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얼른 챙겨서 갑시다.